감염병 전문병원과 상급 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는 경북에 공공의료시설을 더욱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주 풍기 인삼축제가 9일부터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축제 특수를 노렸던 상인들은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봉화 영풍석포 재련소 인근 지하수에서 기준체 최대 25만 배를 초과하는 고농도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대구 동구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의원 16명이 한 부정질의는 모두 합쳐 단 3건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8일 0시 기준 경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포항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교도관으로 지난달 26일 확진자가 다녀간 술집을 같은 시간대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교도관이 근무하는 교도소의 재소자와 동료 직원 등 385명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던 지난 2월, 대구 경북에서는 병상 부족으로 입원을 기다리던 환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특히 경북은 감염병 전문병원과 상급 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어 공공의료시설을 더욱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경북권역 재활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경산에 들어선 경북권역 재활병원입니다. 재활치료 중심의 공공병원으로 오는 11월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감염병도 전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319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 질문에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확충 필요성이 제기됐고 경북권역 재활병원 활용 방안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박채하 도의원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대구 생활권으로 분류되는 영천과 경산, 청도 지역은 대구시의 공공보건의료에 기댈 수밖에 없음에도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상북도가 감염병에 대응하며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남북권 지방의료원 설립에 관한 논의를 이제 시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는 당장 공공의료원을 만들기는 어렵다며 남북권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해 재활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산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에서도 근로복지공단을 먼저 코로나 때 활용을 했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그래서 이번에 그 재활병원을 감염병 시설을 갖추는 그런 형태로 해서 코로나 같은 이런 재난 상태가 생기면은 그 경산 지역, 청도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재활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멀리 안 가고. 감염병 전문병원은 물론 20개 이상 진료 과목을 갖춘 상급 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는 경북. 안동과 김천, 포항 등 3곳의 공공의료원이 있지만 면적이 워낙 넓은 데다 산악 지역이 많아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져 도민들이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스와 신종플루,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까지 신종 감염병의 유행 속에 도 차원의 감염병 전담병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 특산물 축제들이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올해 영주 풍기 인삼축제 역시 온라인으로 열리는데요. 대면 판매가 크게 줄면서 축제 특수를 노렸던 상인들은 온라인 비대면 판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판장에서 인삼 분류 작업이 한창입니다. 추석 이후 처음 수확된 풍기 인삼입니다. 코로나19로 수출길이 막힌 데다 경기 침체로 인해 인삼 750g당 가격이 평균 2,000원가량 떨어졌습니다. 이맘때면 관광버스가 주차장을 가득 메웠던 인삼시장은 손님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축제 특수를 기대했던 상인들은 가뜩이나 없는 손님에
올해 풍기 인삼 축제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자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냥 90% 정도 줄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뭐 홍보를 많이 하는 편이죠. 다들 이제 그냥 으쌰으쌰는 해요. 저희 상인들끼리 또 고객 관리하는 방법도 공유하면서 그렇게 이제 힘은 다 모아가고 있어요. 축제는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현장을 방문하는 손님 맞을 준비에도 분주합니다. 꽃밭 조성부터 깔끔하게 하고 야외 이제 음악당 그걸 이제 관광객들이 왔을 때 노래도 한 곡 부르고 갈 수 있게끔 무료로 코로나 끝나거든 많이 찾아오세요. 축제는 축소됐지만 할인 혜택 폭은 더 커졌습니다. 최대 15% 할인된 가격에 수산물 살 수 있고 20만 원 이상 구매자에게 사은품을 제공합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무료 세척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한 경품 추첨과 실시간 인삼 판매 행사도 이어집니다. 오는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리는 영주 풍기 인삼 축제. 발길이 끊긴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공항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공항은 지난 7월 말 진에어의 김포 제주 노선 신규 취항에도 불구하고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윤경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 하늘길을 여는 유일한 관문인 포항공항. 만성 적자에 시달려 왔는데 코로나19라는 악재를 만나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포항공항의 당기순이익은 지난 2016년 99억 적자에서 지난해는 129억 원을 기록했고 올해도 70억 원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다 포항공항이 관할하는 울진 비행훈련장에 적자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울진 그 비행훈련장까지도 같이 이렇게 관할하는 공항장입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가 같이 되고 있어요. 그러지만 이제 울진 비행장은 특성상 조종사 양성이거든요. 수익을 창출하는 공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 공항을 합하니까 아마 그 적자폭이 좀 이렇게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KTX의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지역민들이 김포공항을 서울 외곽지로 인식하고 있는 데다 KTX 이용이 더 편리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접근성이나 편의성 때문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수속할 필요도 없이 바로 타고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KTX를 선호하고 있는 편입니다. 교통이나 혹은 또 제가 이제 서울역에 가까이 있는 직장이다 보니까 또 KTX를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 2000년 초 70만 명에 달했던 포항공항 이용객은 지난해 9만 4천여 명을 기록하는 등 2016년부터 4년 동안 10만 명을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항공항 측은 그나마 제주 노선이 경쟁력이 있는 만큼 코로나19 확진세가 누그러지면 이용객이 다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이제 제주만 운항을 했었는데 올해는 제주도 4편으로 좀 확대가 됐고 김포 노선까지 확대가 돼서 굉장히 그 적자 폭이 올해는 이제 완화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용률도 많이 향상될 거로 지금 보고 있어요. 지자체의 공항 활성화 노력과 신규 노선 추가에도 불구하고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포항공항. 활주로 이용률까지 코로나19 사태 후엔 0.3%까지 떨어져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저소득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생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실직이나 휴 폐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고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며 재산이 대도시 기준 6억 원, 중소도시 기준 3억 5천만 원, 농어촌 기준 3억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되고 현장 방문 신청은 19일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우리 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 궁금하시죠? 대구 시민단체가 기초의원들의 전반기 의정 활동을 분석한 이른바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대구 동구의회는 어땠을까요? 동구 주민들은 이 소식 좀 더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권력 감시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대구 의정참여센터와 대구 참여연대가 함께 낸 보고서입니다. 전반기 2년 동안 대구 기초의원들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대구 동구의회는 부진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지난 2년간 동구의원 16명이 한 구정질의는 단 3건에 그쳤습니다. 의원 1명이 단 1건도 안 한 셈입니다. 8개 구군 중엔 꼴찌는 겨우 면한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구정질의는 회의장에서 단체장과 해당 기관장에게 즉각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 대정부 질문과 같은 건데 가장 핵심적인 권한조차 행사하지 않은 겁니다. 시정 처리 요구와 건의 활동은 대구 기초의회 가운데 아예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기본 중에서 기본, 조례를 발의하고 개정하는 입법 활동도 의원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초선 의원이 16명 중 13명이나 되는데도 열정이나 열의조차 없었던 겁니다. 구정질의는 의회 행정 중에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적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준비가 상당히 덜 됐다.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동구청, 동구 주민들에 의한 발전, 그다음에 동구 행정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의원 3명이 의원직을 잃으며 불명예도 떠하는 동구의회. 남은 임기 어깨가 더욱더 무겁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이질련 대구시 의원이 당에서 제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5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이 의원을 제명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당에서 제명되더라도 의원직은 유지됩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7월 대구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자신에게 비판적인 댓글을 단 교직원에게 요즘도 댓글을 쓰냐라고 묻는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질문을 해 갑질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지하수에서 기준치의 최대 25만 배를 초과하는 고농도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8월부터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지하수를 조사한 결과 고농도의 중금속이 공장 외부로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현재 지하수 차단과 정화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양의 경우도 제련소 1, 2공장 부지 전반에서 토양 오염 대책 기준을 초과하는 카드뮴 오염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부는 공장 전체 부지의 토양 조사가 12월까지 진행되는 만큼 결과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토양 정화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한글날을 맞아 경주에서 태극기 달기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경주시 지회는 8일 오후 KT 경주지사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태극기를 나눠주며 이번 한글날에 꼭 태극기 달기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주시도 주요 도로에 태극기 물결거리를 조성하는 한편 모든 시내버스에 태극기를 달아 운행하는 등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 주말쯤 팔공산에 첫 단풍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산 꼭대기에서부터 20% 정도가 단풍으로 물드는 시기를 첫 단풍이라고 부르는데 민간 기상업체 K웨더는 팔공산의 경우 18일부터 첫 단풍이 시작돼 30일쯤 절정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구 지역 중견기업 4곳 중 1곳이 다시 중소기업으로 돌아가는 것을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지역 중견기업 41곳을 대상으로 현황 조사를 해봤더니 응답 기업의 25%가 일자리, 인력 지원, 세제 혜택 등이 축소돼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것을 검토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확진자 동선 파악 등을 위해 작성하던 출입자 명부가 앞으로는 안심콜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영천시는 개인정보 관리에 문제점이 제기됐던 기존 출입자 명부 대신 시청 방문자가 지정 번호로 전화를 걸면 휴대폰 번호와 방문 일시가 자동으로 저장되고 4주 후 자동으로 삭제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천시는 개선된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후 11월부터는 직속 기관과 사업소 및 읍면동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